사이다 무비튼.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그 후에 나와 오빠는 아빠가 재혼할 때까지 편부가정에서 자랐다. 엄마가 사라진 날, 엄마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모든 돈을 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오빠는 이제 죽고 없지만 나보다 2살 위였고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엄마가 들고 도망간 돈 중에는 오빠 수술비에 써야 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가 쓰레기였던 만큼 외가댁도 똑같았다. 엄마가 사라졌을 때 남겨진 우리 남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은 걸로 모자라 수술하지 않으면 20살까지도 못 살 거란 소리를 들은 오빠 면전에 대고 쓸모도 없이 돈 만드는 벌레 같으니라고! 라고 말할 정도였다. 엄마가 사라지자 우리 생활도 급변했다. 예전부터 아빠는 거액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회사를 마치고 나서도 막노동까지 하셨다. 엄마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라지고 나서야 야근이라며 매일 늦게 돌아오던 게 사실은 불륜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사라지기 전에 엄마는 회사를 독립할 자금이라고 아빠를 속여 보증인으로 세우고 빚을 졌다. 독립해서 궤도에 오르면 당신 투잡 뛰지 않아도 돼. 이대로 가면 몸만 망가져. 라고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했기 때문에 설마 불륜 상대랑 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라고는 아빠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저축도 없고 빚만 지게 되어 오빠의 수술비까지 마련하기 힘들어진 아빠는 우리를 키우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만 하셨다. 수술 비용은 아빠가 친척들까지 찾아가 굽신거리며 어떻게든 빌렸지만 빚은 계속해서 늘기만 해서 우리 집은 항상 돈이 부족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건 아빠와 새엄마의 재혼이었다. 빚만 산더미에 오빠는 지병까지 있다는 걸 알면서까지 아빠와 재혼해준 엄마에게는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이혼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생활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학교를 못 나오면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라며 엄마는 알바까지 해가며 가게를 책임지고 우리를 졸업시키셨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 지지해준 덕에 아빠는 지금도 신체 마비 증상이 남아있지만 건강하고 부부 금슬도 좋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둘을 직접 낳은 자식인 양 아껴주셨다. 엄마에게 수술비를 빼앗기고 나와 함께 버려졌던 오빠는 30살이 되기 전에 죽었지만 새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 마지막엔 평온하게 떠날 수 있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자신이 낳은 것도 아닌데 목 놓아 우셨고 충격에 빠진 나와 아빠와 함께 오빠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주셨다. 그 후 나도 결혼해 남편을 포함해 4명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연락했나 싶었는데 나를 버렸던 엄마가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해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엄마는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렴 이라고 연신 말하는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진짜 목적은 내 신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과응보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었다. 오빠 수술비를 들고 도망간 망할 여자가 이번엔 신장이식을 못 받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 엄마가 죽을 위기에 놓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연민이나 걱정 같은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걱정은커녕 그 순간 20년 묵은 원한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캐물었다. 우리를 버린 원인이었던 남자랑은 곧바로 헤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실과 의붓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재혼 상대와 의붓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바로 승낙했다. 그 사람들과는 카페에서 보기로 하고 나 혼자 만나러 갔다. 재혼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전 남편이 데려간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붓아들은 중학생이었다. 엄마와 재혼 상대와 의붓아들 모두 그날은 내가 신장이식에 동의했다는 전제로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 위해 나온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보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내 딸이야 라고 말하자 재혼 상대와 아들이 나를 향해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머리를 숙이길래 갑자기 왜 그러시죠? 라고 말하니 엄마는 마치 얘기가 다르지 않냐는 표정을 지었고 의붓아들과 재혼 상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머리를 갸우뚱거려서 딱 잘라 거절해줬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장을 주겠다는 말은 한 적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당신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예요. 라고 말하자 엄마가 뭔가 눈치챈 듯 내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다.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들고 빚만 남겨둔 채로 도망간 여자를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라고 말하자 같이 온 재혼 상대와 의붓아들까지 안색이 바뀐 것이 눈에 보였다. 게다가 나는 심장병에 있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 수술비까지 챙기고 남자와 바람난 얘기와 도망가기 전 아빠를 속이고 보증까지 세워 돈을 가로채고 여태껏 아빠한테 몽땅 빚을 지게 한 일, 오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빠가 친척들을 찾아가 머리 숙여 부탁했던 일, 엄마가 지게 한 빚과 친척들에게 진 빚 때문에 아빠가 일만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일,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나까지 바에서 일해가며 겨우 다 갚았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전 연락이 왔을 때 엄마는 시종일관 불쌍한 척 해대며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해가며 내 신장을 탐내기만 하고 가족 얘기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은 사실까지 담담하게 모두 다 이야기했다. 도중에 엄마가 울며 소리까지 질렀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사실만을 쭉 털어놓았다. 엄마는 내 말을 끊고 아직 어릴 때여서 애 아빠한테 세뇌당하고 자라서 그런 거야. 얘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필사적으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길래 그것도 다 받아쳤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엄마였던 인간이 사라져서 빚만 남았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어렸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오빠는 집안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빚에 쫓기는 아빠를 보며 매일 분해서 울며 밤을 지새웠어요. 재혼 상대와 의붓아들은 내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길래 두 분에게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버려진 쪽이에요. 제 도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요.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자리를 떴다. 남겨진 엄마가 절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장을 못 받게 되어 충격을 먹은 건지 부족할 것 없이 행복을 손에 넣고 살아왔는데 모든 사실이 폭로되어 절망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그건 엄마밖에 모르는 감정인 거고 나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의 재혼 상대와 의붓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 있었다. 며칠 후 아빠에게 재혼 상대로부터 사실 확인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재혼 상대는 내가 했던 얘기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아빠한테 재차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바에서 일해서 빚을 갚은 얘기까지 한 모양인지 그 사실을 들은 아빠는 딸이 바에서 일하는 건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매일같이 저와 한 해 만에 하면서 싸웠거든요. 당시에는 결국 내가 언제까지고 빚에 눌러 살 수는 없다고 아빠의 반대를 꺾고 계속 나가 일했었다. 이제는 그만뒀지만 아직도 딸을 바에서 일하게 한 사실이 너무 한스러워요. 라고 아빠는 담담하게 전화로 재혼 상대에게 얘기했다. 상대는 아빠 얘기와 내 얘기에 모순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납득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아빠가 2번 다시 연락해오지 마시라고 전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재혼 상대와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장례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아무도 안 갔지만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 여자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처참하게 죽었으면 그걸로 됐다. 친정엔 인간 쓰레기밖에 없고 모든 걸 알게 된 재혼 상대와 예전처럼 지냈을 거란 생각은 안 든다. 그 여자에게 이런 복수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 여자의 딸이 맞긴 한 것 같지만 후회는 안 한다. 남편은 내 과거를 다 알고도 나와 결혼해 주었다. 앞으로 내게 아이가 생겼을 때 절대 나를 버린 그 인간처럼은 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맹세했다. 지금의 엄마처럼 정이 깊고 진정한 사랑을 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